내년 6.3 지방선거가 이제 2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연대론, 차출론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강원도, 경북도 등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1급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 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습니다. 단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야권 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23.4%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경원 의원에 앞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오세훈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개혁신당 이준석 연대론을 부집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뭔가 합쳐질 수도 있다고 혹시 보세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에서 예.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이 우파 진영에서 좋은 자원이고 언젠가는 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예. 서로 시너지가 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이득이 함께 힘이 좀 모아질 때 시너지가 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야지. 오세훈 시장하고는 어떻게 연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오 시장님이야 정치적으로 저희랑 인적 교류도 많고 그건 거의 한 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지금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님은 계속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야구 관람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곤 했어요. 김민정 의원님. 네. 지방선거 때부터 개혁신당과의 연대, 더 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의 조합, 이거면 승산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고요. 지금까지 정당 정치사에서 큰 선거들을 보면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덧셈 정치, 더 큰 덧셈 정치를 누가 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도 늘 후보 간에 어떻게 이제 서로 지지 선언해 주느냐, 통합하느냐였고 지난번 대선 때도 마지막까지 소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연대를 끝까지 기대했던 것도 단순한 덧셈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의 컬러감, 같이 서울을 기반으로 정치를 했었고 또 과거에 같은 당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빨리 지난번 대권을 한 번만 하고 놓쳤던 것도 바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놓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박원순 시장하고 오거돈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정치적인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이렇게 선전을 했고 그게 이제 대권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그 두 도시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런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비공개 여론조사들을 좀 많이 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를 넣어봐도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승부가 만만치 않은 걸로 나오더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 47.13%였는데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합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강부대 의원님. 네. 혹시 그래서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특검 조사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 선거 때문 아니냐 이런 말도 야당에서 하더군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생각이죠.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해가지고 특검 조사 받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로 결백하다는 거 나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박형준 시장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하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의원과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케미가 조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준석 의원도 나이가 먹으니까 성격이 참 온화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좋은 시그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오세훈 시장에게는. 그런데 저는 참 그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독설과 비판과 비난을 쏟아낼 때는 언제고 또 선거 때 질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연대하자고 그렇게 구애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만큼은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되게 경쟁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곳만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연대하고 뭐 연합하고 이런 게 뭐 불법 아니니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 시민들이 저는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갑도 조사 결과 아직 뭐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후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11.9%, 정원호 구청장이 9.5% 이런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판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 없습니다. 안 나간다는 아니고 생각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조혜산 부위원님, 김민석 총리가 지금 뚜렷한 뭔가 오세훈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 민주당에 대통령이 좀 나가주십사 하면 좀 상황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출마를 결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원들이 원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건 서울시장의 그런 위중함을 살펴보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항마로서 유력한 후보를 내세울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많은 의원들이라든가 후보들 포함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가 저는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그것이 확정적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후보군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너무나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경우는 일단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런 논의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가 만약 지방선거 나가려면 언제까지 사퇴해야 됩니까? 90일 전. 90일 전. 모든 공직자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고 해서 이 소식도 짚어봤습니다.